2024년에도 나라의 TV를 한결같이 아껴주시고 보다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북괴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겨냥해 편향적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발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얼차겁게 북괴를 비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북한의 핵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편향적이라고 말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언급과 관련해 지난 3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조치했습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최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정병원 차관보는 러시아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경기의 동료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 여론이 다수인 김포를 적극 공략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 광장에서 김포검단 시민연대가 주최한 5호선 중제안 GTX-D 노선안 환영 및 조기 개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며 총선 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날 구리시에 이어 이날 김포시를 방문하면서 서울 편입 여론이 높은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다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며 그런 대립 구도가 지속되면 서로 양쪽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 경기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한동훈 위원장은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분, 공복으로서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당초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며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은 보조관 등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구구절절 옳은 소리라 세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반박 불가일 겁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예비후보가 4일 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그루밍 범죄로 어떤 자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일이다. 피해자의 시선에서도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수정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터뜨린 일종의 기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 주장 등 주요 선거철마다 음모의 희생양이 됐던 만큼 이번 논란도 무작정 비난하기보단 그루밍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범죄 심리 전문가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가정폭력법 개선 등에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이수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까지 꺼낸 김건희 여사 명품 맥수수 논란을 그루밍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집안 어른끼리 친분이 있는 걸 앞세워 함정 몰카라는 불법적 접근을 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한 몰카 공작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대놓고 이런 유사한 몰카 공작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 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 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며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양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칭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는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정강 정책과 선거 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라고 양측은 덧붙였는데요.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게 거의 확실시되는 가칭개혁미래당,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일 이재명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새로운 미래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 3층에서 열린 인천시장 창당대회에서 인천 시민 여러분에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상처를 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인천 국회의원 13명 중 11명이 민주당인데 이들 중 몇 명이 돈봉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명은 탈당을 했다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천 시민들이 선택해 줬는데도 지역구 바꿔치기, 돈봉투 사건으로 더럽히기만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도 싸잡이 비판하면서 인천 시민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에게도 악재 하나가 터졌는데요. 이준석이 주축인 개혁신당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혁신당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가 제출돼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창당한 제3지대 정당으로 창당 작업에 돌입한 지 20여일 만에 당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세를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선관위의 창당 등록 전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나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가입한 뒤에야 정당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탈당을 시도했지만 당원 모집 홈페이지에는 탈당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탈당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당원에 해당하는 이들이 스스로 탈당 절차에 돌입하기 어려워 처벌 위기에 처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